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이 2020년 5월 28일입니다. 152교시 강좌인데 벌써 7번째 인터넷 강의를 하네요. 아쉽지만 상황에 맞게 가야죠. 좀 오늘도 많이 좀 들어주시고 준비한 내용 한번 차분하게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메라 이쪽으로 옮겨서 화면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트북 화면을 이렇게 네,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기 방장님 하셨고, 양총무님, 김형강님, 한영희님, 김순환님, 네, 이권우님, 현재 8분 오셨네요. 오시겠죠? 말씀드린 대로 152교시 7번째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큰 사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김천 직지사에 똑같은 탑이 3개가 있는데 그 똑같은 탑 3개 말고 또 별개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그 3+1의 그 하나짜리 탑입니다. 그 3개짜리보다 더 작품성이 뛰어나다고 인정받는 탑이 되겠습니다. 네, 부산 이기현님 어서 오시고요. 네, 최진홍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제 구면이 됐네요.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신라 불교가 처음 전해진 신라 불교 초전지 처음 전해진 곳 모래라고 하는 아주 큰 부자가 살던 마을 선산에 있습니다. 그쪽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그 어제 오늘 코로나가 더 극성을 요 사진이 뭐냐 하면요. 어제 저희 집 애가 개학을 했어요. 2학년인데 어제 수업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각 개인별로 앞에 그 투명 플라스틱으로 디귿자를 다 놓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해서 수업을 했답니다. 어제. 오늘도 아마 갔다 온 것 같은데 지금 그 배송업체 확진자가 늘어나서 어제 오늘 지금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지금 그 공용시설 다시 중지됐죠. 박물관, 미술관 이런 거 오픈했다가 다시 폐쇄됐습니다. 6월 14일까지. 6월달 일정이 지금 또 착잡합니다. 태호님하고 혜율님하고 어서 오세요. 자, 어쨌거나 준비한 거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 그래도 5월달부터 지금 답사는 조심스럽게 시작을 해서 걸어서 하는 답사, 그 다음에 충북지역 5차 답사, 인터넷 강의 14일하고 오늘 28일 두 번째 현재 진행 중에 있죠. 평일 답사도 4월에 이어서 5월달에 두 번째 했었고 1박 2일 답사를 금년에 처음 다녀왔습니다. 5개월 만에 1박 2일을 답사를 다녀온 겁니다. 네, 홍환희님 오시고요. 김선아님, 천동훈님, 김은숙님 어서 오십시오. 현재 16분이 오셨네요. 자, 예정사항은 당장 내일 모레 봉암사 경북 문경에 있는 봉암사가 1년에 한 번 초파일만 문을 여는데 초파일이 지금 한 달 연기됐죠. 그래서 지금 윤 4월 초파일로 이번 토요일인데
근래 사태 때문에 내일까지 별일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계획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경희님 모시고요. 송광철님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6월 달에 첫 번째 토요일 날은 인천이죠. 인천. 우리나라 근대문화유산 개항이 된 1번지가 인천입니다. 이것을 전철 타고 모여서 한번 걸어서 다녀보겠습니다. 요거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날 바로 영거푸 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운데 걷기방하고 답사방 합동으로 속리산 법주사 옆에 세조, 이 수양대군을 말하는 거죠. 세조 길이라고 그래서 걷기 코스가 있어요. 걷기도 좀 해보고 그 안에 산자락에 유적지가 한 두어 군데 있고 또 법주사 자체가 대단한 절집이죠. 세계유산에도 등재가 됐고 그래서 걷기 플러스 답사로 현재 그 공지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6월 달에는 강의실에서 강의가 좀 될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제 오늘 그 악화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6월 14일까지 지금 공용시설 전부 폐쇄거든요. 6월도 어렵지 않나 냉정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야외로 나간 답사는 조심스럽게 더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충청북도 6번째 답사, 경기도 평일 답사 3번째, 그리고 2주 4주 강좌, 그리고 1박 2일 답사는 계획대로 현재 설계는 하고 있는데 문제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시 정상이 지금 뭐 상황 때문에 어수선한데 준비된 내용 강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장수님 오셨네요. 저희들이 지금 불교 문화에서 불교 역사를 다 마쳤죠. 그 다음에 지금 탑을 공부 중에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인도의 탑, 그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온 탑을 쭉 알아봤고 오늘은 드디어 우리나라 한국 탑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끝날 때 비치는 건데 제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자, 탑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이제 지금부터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고 만지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여기 지난번에 강의한 내용이죠. 인도 탑은 초기에 흙과 벽돌을 사용했으나 그 초기 탑들은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고 고탑이라고 해봐야 가장 오래된 것이 산치대 탑이다 말씀드렸고요.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중국은 역시 독창적으로 탑의 윗부분은 인도식으로 꾸몄지만 아랫부분은 이런 고층 누각, 중국이 이 당시에 이런 고층 누각을 짓는 건축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층 누각 형식으로 다양한 탑을 졌는데 그 재질에 따라서 목탑, 벽돌로 짓는 전탑, 돌로 짓는 석탑 이렇게 중국의 탑들이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손영기님 어서 오세요. 자, 이제 한국 탑입니다. 드디어 흥미진진한 한국 탑을 알아보겠습니다. 4세기 후반, 그러니까 약 300년대에 우리 한반도에 불교가 들어왔죠. 그래서 고구려는 371년, 백제는 384년, 신라는 조금 늦게 528년에 불교가 들어왔고 공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4세기에서 6세기, 즉 300년대 불교가 들어와서 한 200년 정도는 목탑이 초창기에 건립된 걸로 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신영님 어서 오세요. 오래간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 목탑으로 황룡사 구층탑, 물론 요건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죠. 법주사 팔상전, 요거 탑입니다. 요게 황룡사 구층탑, 요건 상상도죠. 요거는 법주사 팔상전, 그다음에 쌍봉사 대웅전, 요거 쌍봉사 대웅전이죠. 요것도 사실은
원본은 불이 나서 80년대에 화재로 소실돼서 다시 지은 겁니다. 그 목탑이 초창기에 나타났을 것으로 보고 이어서 석탑이 건립이 된 걸로 보는데 그 석탑의 가장 상위에는 백제 말에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익산에. 요거 옛날 모습이고 지금 20년에 걸쳐서 새로 지었죠. 그래서 그 석탑을 오늘 한번 찬찬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숙형님 어서 오시고요. 지담님 어서 오십시오. 자, 목탑.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해지고 가장 먼저 나타났을 목탑. 황룡사 구층 목탑부터 알아봅시다. 탑은 전해지지 않는데 그 탑지, 황룡사지와 탑지가 그대로 남아있죠. 온전하게. 그래서 기록을 보면 진흥왕 때 원래 황룡사 자리는 경주에서 새로운 궁궐을 짓다가 황룡이 나타나서 궁궐을 짓다 말고 절로 지었다 하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흘러서 한 10여 년, 15, 16년 뒤에 황룡사가 공사가 마무리됐고 선덕여왕 때 구층 목탑을 짓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구층 목탑이 완성이 되고 자장법사가 우리가 그 정멸보궁으로 널리 그 시초로 알려진 자장법사가 가져온 사리를 이 구층 목탑에다가 안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문왕 때 황룡사 탑을 다시 지었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물론 여러 번 지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고려 때 막 벼락이 워낙 높으니까 65m 내지 90m라고 얘기하는데 5번의 기록에 남아있는 것만 5번의 벼락이 떨어져서 6번을 고쳐 지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서영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이 경문왕 때 다시 지은 거 두 번째죠. 요것을 이렇게 특별히 빨간 글씨로 밑줄을 쳐놓은 것은 이때 기록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진흥왕 때 황룡사를 짓고 선덕여왕 때 구층 목탑을 지어서 자장법사가 가져온 사리를 넣어놨는데 경문왕 때를 비롯해서 고려시대에 5번 벼락이 떨어져서 고쳐 지었으나 고려 말 고종, 이건 고려 고종입니다. 조선 고종이 아니고 고려 말 고종 때 몽골 군대가 침략을 해서 황룡사를 불태우면서 구층 목탑은 사라지고 말았죠. 자, 이게 구층 목탑의 요거는 상상도고요. 요 밑에도 상상도죠. 황룡사 절이 이렇게 생겼었을 것이다. 구층 목탑에 놓고 삼금당의 가운데 금당 앞에 구층 목탑이 서 있었을 것이다. 요거는 경주에 가면은 요 구층 목탑을 실제 건물 크기로 이렇게 지어 놓은 게 있습니다. 경주에. 그 요거는 황룡사지 옆에 분양 그 황룡사 그 전시관이 있는데 전시관 안에 모형으로 지어 놓은 겁니다. 이건 물론 모형이지만 모형치고는 꽤 크고요. 이거는 실제 건물 크기입니다. 엄청 큰 건물 크기입니다. 외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구층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느냐. 불타서 없어졌다며. 그 근거라 그럴까? 찾아낼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끈이 있는데 저희들 경주 남산 여러 번 갔었죠. 벌써 남산에 탑곡, 탑이 있는 골짜기란 뜻입니다. 그 탑곡에 이 커다란 바위에 동서남북에 이렇게 마애불이나 여러 가지 불상이 조각이 돼 있는 마애조상군 보물 201호입니다. 거기에 북쪽면, 이게 북쪽면이에요. 북쪽면에 보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요거를 그림으로 환산해 놓은 건데 여기에 9층 탑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요 옆에는 7층 탑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신라 때 9층 탑은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귀한 그림이죠.
여기에 비천상도 2개가 있고 여기에 부처님도 연화대제 위에 있고 부처님 위에 1000개도 있고 여기에 사자 2마리가 있고 이 바위가 사방을 돌아가면서 기가 막힌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여기서 구층탑의 힌트를 얻은 겁니다. 또 있습니다. 경주에 가면 나월리 5층 석탑이라고 있는데 이 국보입니다. 이 국보를 1996년에 보수공사를 하고 해체했는데 그 안에서 금동으로 된 9층 소탑이 나온 겁니다. 물론 이거 소탑입니다. 소탑. 작습니다. 이거는. 그 탑에 넣어놓은 내장품이니까. 그래도 9층 석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웃라인을 알 수가 있죠. 기단 1층부터 9층까지 있고 상륜부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이게 현재 국박에 있습니다. 국박을 우리는 국박 그러는데 표준어는 중박이랍니다. 중박. 국박은 많은 거죠. 지역에 있는 것도 다 국립박물관이잖아요. 국립전주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 그래서 서울에 있는 건 중앙박물관. 그래서 중박이라고 한답니다. 여기도 9층 탑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강수도님 어서 오세요. 후기 쓰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셨죠. 고맙습니다. 요게 이제 현재 경주에 있는 황룡사지, 황룡사터에 넓은 터에 9층 목탑 터입니다. 이게 뭐 탑지죠, 탑지. 요 돌들은 초석이라 그럽니다. 초석. 우리가 뭐 얘기할 때 초석을 든든히 놓고 막 이런 얘기하지. 이게 초석이죠. 요 가운데 좀 제법 큰 돌은 초석 중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심초석입니다. 이걸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위에 볼록한 거는 덮개입니다. 덮개. 바닥에 있는 게 심초석이에요. 그 심초석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게 사리공입니다. 그리고 그 사리공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 커다란 돌로 덮어놓은 건데 9층 몽탑은 65m 혹은 80m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메타가 차이 나냐면 몇 자, 몇 척 해도 그 자와 척이 조선, 고려, 신라의 자와 척이 조금씩 눈금이 달라요. 그래서 그 몇 장, 몇 척을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최소 65, 아마도 80m. 황룡사 9층 탑이 그래도 어마어마하죠. 양명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이게 백제의 아비지가 와서 지도를 해줬죠. 백제가 이때만 해도 탑이나 건축은 뛰어났어요. 기와 기술도 뛰어났고 아무튼 그래서 요 심초석이 덮인 걸 딱 치우면 여기 사리공이 뚫려 있는데 이 사리공에 저기서 발견된 게 있어요. 이게 흥미롭습니다. 자, 이 황룡사지 목탑 땅 이 자리는 60년대까지만 해도 다 민가가 집 짓고 살았습니다. 여기에. 그때만 해도 문화재 관리가 제대로 안 됐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물 국보가 대부분 62년도에 지적됐다 그랬죠. 해방 후 일제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그대로 쓰다가 62년도에 비로소 지금의 시스템으로 다 바꿨는데 이때 황룡사지가 사적 제6호로 지정이 됐어요. 비로소. 그때까지는 그냥 누구 할 것 없이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이 위에 다. 그래서 64년도에 민가를 다 철거했어요. 철거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도둑이 먼저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던 걸 다 도둑 맞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수사를 해서 다 회수를 했죠. 회수를 하고 보니까 요게 이제 그 심초석을 발굴해서 단면도인데 이렇게 이 심초석 돌이 요 뚜껑입니다. 요 돌 뚜껑 이렇게 요게 뚜껑을 제거하면 이 안에 이렇게 깊이 파져 있는데 여기에 사리함이 들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리함이 언제 거냐? 아까 얘기한 경문왕이 1차 중수할 때 그때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을 때 넣은 거는 아닌데 1차 중수할 때 여기다 넣은 기록이 발견된 거예요. 이게 지금 보물 1870호입니다. 내진아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런 초석들이 64개가 몇 열 종대로 막 사방으로 워낙 목탑이 크니까요. 대단하죠. 지금도 요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가면. 자, 거기서 나온 찰주 본기 이걸 보자고요. 찰주 우리가 그 탑에 세운 걸 찰주라 그러거든요. 여기는 이제 가운데니까 제일 큰 메인이 되는 목탑 기둥을 세울 때 그 기록을 적어서 넣는 겁니다. 요게 원본이에요. 요게. 요 뒤에는 사본이고 요거는 그림으로 도면으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요게 원래는 이렇게 탁탁 접으면 사각형 같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한 면에는 그림이 그리고 여기 열었다 닫았다는 고리가 돼 있어 문은 두 장 문으로 돼 있고 3면에는 바깥에 3면 그 안쪽에 3면에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이게 872년 경문왕 때 1차 첫 목탑을 중수할 때 처음 선덕여왕 때 목탑을 세우는 그 스토리를 다 적고 경문왕이 왜 이걸 중수하게 됐는지를 다 기록했던 소중한 기록이 나온 겁니다. 이게 한 1400~500년 만에 나타난 거죠.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황룡사 구충탑은 남아있지 않지만 구충탑에 대한 그런 히스토리 그 다음에 아까 그 외형은 몇 가지 힌트가 있죠. 그런 거에서 알게 된 겁니다. 이 경문왕은 참고로 이 목탑을 1차 중수했던 이 경문왕이 누구냐 하면 우리나라 그 속담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했던 그 왕이 경문왕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똑같은 속담이 외국에도 있죠.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이렇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나오는 것은 한영희님 반갑고요. 김연희님 반갑습니다. 실제로 당나귀 귀처럼 귀도 컸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비유법을 많이 쓰거든요. 경문왕이 백성들 여론을 잘 안 들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또 다른 팔상전. 요거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법주사 팔상전.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죠. 그 법주사 자체가 요거 6월 7일 날 걷기 플러스 답사로 가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목조 5층 탑입니다. 현재 유일 온리 원입니다. 목조 탑으로. 우리나라 탑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요거는 기록에 보면 진흥왕 때 인도에서 공부하고 온 승려 의신이 황룡사하고 비슷비슷한 해에 창건을 했어요. 법주사를. 근데 이제 다른 설에는 창건설화라는 게 요 진표율사 이분은 누구냐면 금산사를 지은 분이에요. 진표율사 그러니까 금산사는 미륵사상입니다. 미륵전이 제일 크죠. 속리산에 왔어 이분이. 그래서 그 제자가 영심 스님이에요. 진표율사의 제자가. 그래서 그 스님이 진표율사의 명을 받아서 지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법주사가. 이게 처음에는 길상사라고 했다가 속리사로 그래서 지금 법주사라 이름을 바뀌었는데 지금의 팔상전은 임진왜란 때 소실됐다가 그 후에 사명대사가 다시 지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68년대에 완전 해체해서 한번 대수리를 한 바 있습니다. 법주사 팔상전이죠. 요겁니다. 팔상전 5층 탑이죠. 1, 2, 3, 4, 5, 9 꼭대기에 탑처럼 상륜부가 있습니다. 건물처럼 보이지만 탑입니다. 왜 팔상전이냐? 팔상도를 안에다 모셨기 때문에 그런데 팔상도는 부처님의 일생을 8가지로 그린 장면이 팔상도입니다. 도솔내의상 그 부처님이 이제 도리천에서 내려오시는 그 다음에 비람강생상 부처님 어머님이 그 부처님을 낳으시는 그런 또 사문유관상 또 부처님이
동서남북문을 다니면서 생로병사를 고민하는 유성출가상, 그래서 성을 넘어서 출가하는 설산수도상, 그래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죠. 그리고 마침내 수하항마상, 나무 아래 무슨 나무, 그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고 항마, 마귀의 항복을 받은, 그 다음에 녹원전법상, 녹야원에 가서 초전법륜한 상, 그리고 쌍림 열반상, 살아나무 쌍수 아래서 열반에 든 이 8가지 장면을 이 안에 모신 거예요. 그래서 팔상전입니다. 이 기단이 좀 나트막하죠. 그리고 사방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계단도 다 있습니다. 사방에 동서남북. 그리고 요 칸수를 보면 1층하고 2층은 5칸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사각형이죠. 그리고 3층, 4층은 3칸씩. 5층은 2칸. 그리고 지붕이 이렇게 사각형을 모은 지붕은 3호 지붕이라고 합니다. 3호 지붕. 그리고 탑상련부가 있죠. 내부를 봅시다. 내부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1, 2, 3층까지는 툭 터 있습니다. 4, 5층은 저도 못 봤어요. 아마 여기 반자처럼 막혀 있는 위에 4층, 5층이 있을 수 있는데 4, 5층은 아마 올라가거나 들어가는 구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이렇게 단칸방 같은 구조를 만들어서 벽 4곳에 2장면씩, 4곳이니까 8장면, 팔상도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붙여놨죠. 이 안에 공간에 사리가 있는지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가면 좀 해설사나 절에 스님 관계자들이 있으면 4, 5층 문제하고 여기 사리 문제를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로 다 들어갑니다. 사방으로. 그래서 각각 4방향 다 불단이 있고요. 그거 다 예불을 올린, 비록 좀 좁긴 하지만 예불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 다 이 불상 아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팔상전을 이렇게 쓰는데 여기 현판에는 팔자가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깨트릴 팔자랍니다. 팔상전. 요거를 흥미롭게 보고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팔상전 그러니까 다 이걸로 이해를 합니다. 왜 깨트릴 팔이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우리가 한자 1, 2, 3을 계약서나 문서에 쓸 때는 이거 안 쓰죠. 이거는 한 줄 더 그으면 바로 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1, 2, 3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100, 10 이런 거 마찬가지죠. 이런 걸 갖은 자라고 그러거든요. 갖은 자. 복잡하게 쓰는 거를 위변조를 못하게. 요것도 8팔자는 여기 점 찍으면 여섯 육자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쓴 글자다 이런 설도 있고요. 또는 아상, 불교에서 가장 경계하는 게 아상이거든요. 고집. 네 고집을 깨라. 아상을 깨라. 그래서 깨트릴 팔자에 상자를 썼다는 설도 있고요. 아무튼 흥미롭습니다. 이번에 가면 이거 한번 전부 같이 보시자고요. 자, 지금 목탑 설명하고 있는데 2번째 목탑 법주사 팔상전. 자, 3번째 목탑. 이게 진짜 아까운 목탑입니다. 전남 화순에 가면 쌍봉사가 있어요. 대웅전인데 보물 163호 였습니다. 였다는 것은 지금 아니라는 거죠. 요게 163호였어요. 그랬는데 1984년에 불이 났어요. 홀랑 타버렸죠. 그래서 다시 지었어요. 요게 다시 지은 건데 다시 짓고는 보물에서는 해제가 됐습니다. 다시 지면서 달라진 거는 뭐냐면 여기는 3층이 팔짝지붕이죠. 요건 그냥 아까 얘기한 3호 지붕, 4지붕을 그냥 모은 거. 높아서 잘 안 보이는데 팔상전 지붕하고 비슷합니다. 그냥 여기는 왜 그랬냐면 원래가 요 지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짓는 김에 최초 지붕으로 했다. 요 한 칸이에요. 요거 한 칸짜리 저거 작은 집인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단칸방이죠. 이게 단칸방. 그래도 쌍봉사 대웅전이었습니다. 여기가. 아쉽습니다. 요거 참 이쁜 대웅전 3층 탑인데 불이 홀랑 나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알 수 있듯이 이놈의 목탑은 불에 약합니다. 화재에 아주 쥐약이죠. 요거는
최근에 지은 건데 우리 지난주에 진천에 답사 갔었죠. 진천 보탑사입니다. 이게 보물보자 탑자인데 거기에 3층 목탑 최근에 아마 우리나라 그 절집 중에서 불사를 올린 탑 중에서는 가장 큰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합니다. 현재 뭐 문화재 지정은 안 됐죠. 요 절은 96년도에 근래에 창건한 거죠. 비구니 사찰입니다. 얼마나 절이 이쁜지 몰라. 확실히 비구니들이 계신 사찰은 절이 참 이쁩니다. 그래서 대목수 신영훈 씨 검색하면 나옵니다. 92년에서 96년 4년 동안 못 하나도 안 쓰고 서로 깎아서 끼워 맞추는 전통 기법으로 이 거대한 목탑을 세웠답니다. 100년을 가게, 1000년을 가게 장담을 하고 세웠다 그러죠. 이 못을 안 쓰는 이유는 있습니다. 안 쓰는 이유가 못을 쓰면 못이 녹슬어서 그 부분이 먼저 썩어요. 그래서 목탑에 못을 안 씁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이 제철이 발달해서 녹슬지 않는 목탑이 나왔으니까 못을 써도 될 것 같은데 이 목탑의 의미를 살리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게 황룡사 구층탑 이후 1300년 만에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목탑입니다. 아까 그 팔상전은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냥 통층인데 요거는 저희들이 여기까지 다 올라가 봤습니다. 근데 이게 밖에서 보면 상층인데 올라가 보면 5층입니다. 저희들이 목탑에 올라갈 수 있는 탑에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암층이라 그래서 그 어두울 암자죠. 숨겨진 층이 있습니다. 1층과 2층 사이에 한 층이 더 있어. 이 안에 2층과 3층 사이에 한 층이 더 있어요. 그래서 1층 암층, 2층 암층, 3층에서 내부는 5층입니다. 여기가. 그러나 외부는 3층 목탑이죠. 그래서 높이는 108번뇌를 상징해서 108척 환산하니까 32.7m, 상륜부까지 하면 41.7m. 그래서 1층은 사방불, 석가모니 부처님, 약사 부처님, 미륵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는데 미륵 부처님은 뺐어요. 왜? 여기 3층이 또 미륵전이야. 그래서 3층이 미륵전이고 2층은 불경을 모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윤장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상륜부에 순금 80냥을 들여서 봉안함을 만들었답니다. 순금 80냥으로 이 위에 대략 얼마일까요? 순금 80냥이면. 그리고 그 봉안함에 여러 가지 기록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걸 언제 까느냐? 불기 4000년에 열기를 했답니다. 일종의 타임머신이죠. 불기 4000년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때 깔지 안 깔지. 불기 4000년이 몇 년도인지 환산해 보세요. 재밌는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보탑사 내부에 부처님의 가피가 깃들어서 그런지 여기에 모셔놓은 수박, 초파일날 부처님한테 올린 수박이 동짓날까지 그대로 상하지 않고 있답니다. 그래서 동짓날 다른 데는 팥죽을 먹는데 보탑사는 초파일 수박을 먹습니다. 저희들이 가봤는데 진짜 한 200여 통 쫙 늘어났었죠. 신기하다고 자꾸 손대지 마라. 이제 사람 손대는 게 금방 상하잖아요. 그게 그 유명한 보탑사 수박입니다. 검색해 보세요. 보탑사 수박. 신기합니다. 동짓날 보탑사를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탑은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년대 4세기죠.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와서 한 200년 정도는 목탑이 먼저 성행을 했다. 그래서 목탑 몇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고 이어서 석탑입니다. 이제 목탑이 석탑으로 갔죠. 석탑의 현재 가장 오래된 석탑 백제는 미륵사지 석탑이고 신라는 분황사지 석탑입니다. 두 개가 막상막하예요.
둘 다 국보고요. 미륵사지 석탑은 여기 이 안에서 정확한 기록이 나왔죠. 아까 그 분황사가 아니라 황룡사 그 밑에서 나온 것처럼. 그래서 요거는 639년 백제 무왕 40년에 지었다는 것이 기록이 확인이 됐습니다. 신라 분황사는 634년 선덕여왕 때, 그러니까 황룡사하고 비슷하죠. 그때 요것은 근데 기록으로 이것처럼 몇 년에 지었다고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삼국유사나 이런 역사 기록에 나오는 건데 몇 년이 좀 오락가락합니다. 약간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록은 요게 한 5년 빠른 것처럼 보이는데 요 미륵사지 석탑이 요 기록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칭 타칭 우리나라 최고 올드 제일 오래된 석탑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게 39년으로 기록이 나오고 나서는 약간 다른 것들하고 서로 좀 요거는 근데 그렇게 확인된 기록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그 서로 견주는 이런 건 있지만 아무튼 가장 오랜 석탑이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대가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백제 석탑을 먼저 알아보십시다. 자, 요 지금 백제 미륵사지 탑하고 신라 분황사 탑인데 요 신라 거는 잠시 놔두고 백제 걸로 쭉 백제 라인을 먼저 타보겠습니다. 이거 또 밖으로 가나? 오케이. 자, 백제 탑은 석탑을 얘기하는 겁니다. 백제는 목탑은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아쉽지만 백제 석탑은 딱 2개 남아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미륵사지 석탑하고 정림사지 5층 석탑 2개가 백제의 석탑입니다. 그 이후 현재 백제 지역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백제 석탑은 엄밀히 말하면 백제 때 지은 게 아니고 통일신라나 고려 그럴 때 지은 백제 타입의 석탑이란 뜻입니다. 요거 둘은 백제 때 지은 탑입니다. 정확하게 2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륵사지 석탑과 정림사지 석탑이 2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국보입니다. 대단하죠? 요거 오탈자입니다. 요거 선덕여왕 아닙니다. 제가 이거 계속 복사해서 하다 보니까 이거 앞에 걸 떠오다가 이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수정할게요. 뒤에 다시 설명 나오니까 우선 미륵사지 석탑 한번 봅시다. 어쨌거나 자타가 공인하는 현존하는 최초의 석탑, 가장 오래된 석탑, 그리고 명확하게 639년에 지었다고 기록이 나온 석탑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최대 규모 석탑, 가장 큰 규모의 석탑이며 석탑이지만 그 지은 양식은 목탑의 양식, 목탑의 양식을 다 그대로 구현한 이 기둥이라든지 처마라든지 처마 밑에 이런 각종 구성품이라든지 이게 목조 건물을 돌로 지은 것처럼 했다는 거죠. 요거 세계유산입니다. 백제 그 부여, 익산, 그다음에 어디죠? 공주 세 군데가 백제 유산으로 세계유산에 돼 있죠. 국보로도 돼 있고 특히 이것은 지난 20년 동안 수리 복원을 했어요. 완전히. 지금은 이 모습 아닙니다. 이것은 수리 복원하기 전의 모습이고 그다음에 20년 수리는 우리나라 문화재 역사상 최장기 단일 문화재 수리 기록입니다. 200억이 넘게 들었죠. 비용으로는 최고가 아닙니다. 그런데 2번째입니다. 비용으로 최고는 남대문입니다. 남대문 복원이 비용으로는 최고고 기간으로는 미륵사지가 20년을 복원했습니다. 미륵사지 상상도죠. 이렇게 생겼다고 보는 겁니다. 미륵사지 요게 지금 남아있는 부셔져 있는 탑 서탑입니다. 쌍탑이거든요. 동탑은 아예 흔적이 없는데 이렇게 온전하게 구층을 복원해 놨죠. 그리고 이 좌우 석탑 사이에
여기도 목탑이 더 우람한 목탑이 있었을 걸로, 그리고 금당이 있고 이렇게 회랑이 있었을 걸로 보는 이 미륵사지가 온전하게 남아 있으면 얼마나 멋스러웠겠습니까, 그죠? 참 아쉽습니다. 이게 현재 20년 공사로 복원해 놓은 서탑입니다. 요거 동탑은 아무 흔적이 없는데 요것을 연장으로 상상을 해서 9층으로 복원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동탑, 서탑. 여기 내부에 실제 사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큽니다. 자, 요 미륵사지 탑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알아봅시다. 국보제 11호. 무너지기 정비하기 전 모습입니다. 이게 백제 최대의 절이었던 익산 미륵사 터에 있는 우리나라 또는 동아시아 최대의 절입니다. 최고 최대의 탑인데 이만큼 무너진 뒤를 일제시대 때 다 시멘트로 발랐죠. 그래서 현재 6층, 1층은 온전하게 남아있고 2, 3, 4, 5층은 반쪽만, 6층은 이렇게 날래미 하나만 탁 남아있습니다. 아쉽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봐서는 9층까지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탑을 9층으로 복원한 건데 그런 복원은 말이 많습니다. 그죠? 상세한 거는 뭐 나중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지금 무너진 곳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 각도를 돌아보면 이렇게 시멘트를 발랐고 1915년에 보완한 건데 뒤에서 보면 여기는 그냥 이렇게 뭐 번질번질합니다. 물론 이걸 욕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게 뭐냐.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 생각을 이게 1915년 100년 전이거든요. 100년도 넘었죠. 그때는 이 시멘트가 최첨단 어떤 재료예요. 재료. 이런 문화재를 보수할 수 있는 최첨단 재료였던 거죠. 시멘트가. 그리고 문화재에 대한 학술적 연구나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도 지금처럼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그냥 빵댐 하는 식으로 보완해 놓은 것도 어떻게 보면 그나마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한 그 역할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물론 뭐 그때 더 잘 보완해 놨으면 더 좋았겠죠. 그죠? 자, 20년에 걸쳐서 1999년에 이거 완전 해체를 하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해서 아까 그 시멘트를 제거하는 데만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다 수작업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정으로 쪼아서. 그리고 2019년 4월 30일에 준공을 했어요. 이렇게. 깨어진 모습 그대로. 근데 여기서 역사적인 사건 2009년 1월 4일 날 이 제일 바닥에 있는 심주석 이게 이제 초석들이거든요. 제일 베이스에 놓는 기둥들인데 가운데 기둥 심주석. 아까 목탑은 저 나무로 이렇게 세우니까 밑에 초석만 돌인데 이거는 돌탑이니까 다 돌이죠. 그래서 이건 주석입니다. 기둥주자, 돌석자 다 주석인데 가운데 있는 게 심주석이죠. 여기서 사리 장엄이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19종 4천여 점, 총 9천여 점, 만점 가까운 여러 가지 그 불교에 관련된 또는 기록물 이런 게 발견됐는데 그 중에 하이라이트는 글이 적힌 사리봉안기. 사리봉안기란 사리를 집어넣으면서 기록을 해놓은 건데 639년에 건립했다는 기록이 딱 써 있는 겁니다. 누가 했다는 것까지 써 있는 겁니다. 오 마이 갓. 그래서 639년이 딱 나온 겁니다. 이게. 그리고 2009년에 나왔는데 공사가 진전되면서 2015년에 이제 다시 조립을 시작하면서 재봉안을 했어요. 재봉안. 그 나온 사리 장엄고 중요한 거는 박물관에 놓고 모본을 만들어서라도 집어 넣습니다. 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게 왜 요 모양으로 복원을 했느냐. 이거 엄청 많이 설왕설래 논의를 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1번, 처음에 우리가 보는 상태 그대로, 요 무너진 상태 그대로만 복원하자. 여기까지만 깔끔하게 복원해라. 2번, 아니다. 6층이 있는 것까지 확실히 아니까 6층까지는 이쪽 걸 대칭으로 하면 되니까 6층까지는 온전하게 복원을 하자. 그러지 말고 이거 9층이라며 9층까지 올리자. 동탑처럼. 참 많은 논쟁을 하다가 남아있는 모습 그대로만 하자로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한 겁니다. 즉 문화재의 복원은 이게 그림이나 무슨 사진이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추정해서 복원하는 건 복원이 아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모습이 남아있지 않는 걸 그냥 추정해서 상상해서 만들어내면 그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요건 제가 볼 때 잘한 것 같아요. 물론 요거 나중에 다 끝나고 그 감사원 감사의 지적도 많이 받았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거, 그 탑에 사리는 어디다가 넣겠나? 퀴즈. 사리를 어디다 넣을까? 요게 익산 미륵사지 탑인데요. 지금 설명하는 심초석 가운데 초석을 드러내고, 요 초석을 드러내면 요 안에 사리공이 여기 바닥 돌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1층에도 없고 2층에도 없고 3, 4, 5. 다행인 거는 요게 4, 5, 6층 어딘가 있었으면 이거 다 날아갔을 거 아니에요. 부서졌을 때. 그럼 그 아까운 기록을 못 받겠죠. 다행히도 이걸 심초석에 넣어서 이걸 완전히 드러내지 않으면 가져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다 여기다 넣지는 않습니다. 경주 나월리 5층 석탑, 아까 그 작은 9층 소탑 3개가 나왔다는 거, 그거를 완전히 분해할 때 보니까 요거는 1, 2, 3층, 이게 5층 탑인데 3층 지붕돌에 있는 거예요. 지붕돌 위에. 여기에 사리가 있었습니다. 불국사 석가탑 있죠. 다보탑 맞은편에 서 있는 석가탑도 완전 분해를 했거든요. 요거는 2층 몸돌에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2층 지붕돌을 치우니까 몸돌에 딱 위에 사리공이 뚫려 있고 사리하고 몇 가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사리는 탑마다 각각 다르다. 다행이죠. 이게 무슨 공식처럼 제일 5층 꼭대기에 따르면 탑의 5층은 다 부셨을 겁니다. 아마 도굴꾼들이. 그래서 이렇게 불규칙하게. 마치 춘천에 가면 신승겸이 묘소가 3개인데 진짜 신승겸이는 어느 셋 중에 어디 들어있는지 모르게. 왜? 신승겸 머리를 황금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왕건이. 그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막 다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사리 장엄구가 이게 이제 미륵사지 서탑이거든요. 온전한 모습은 아마 이랬을 것이다 보는데 이 짙은 모습이 현재 남아있는 자리죠. 그 중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어디? 요겁니다. 요거. 다 기둥 드러내니까 요게 지금 요 문짝이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사방으로. 근데 요 가운데 심주석이 있어요. 요 기둥을 여긴 조금 좁아.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도 여기는 약간 좁아서 돌아가야 돼. 살찐 사람 못 지나갈까 뭐 여기. 그러나 아무튼 돌아갈 수는 있어요. 그 여기 덮은 돌을 요거 제거한 거예요. 레카로 여기 위에 덮인 돌을 싹 치우니까 여기에 윗면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요게 그야말로 백제 무왕 때 석공이 요거 먹줄이라 그러죠. 열십자 띵긴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거 그때 먹줄입니다. 이거 정가운데 홈을 팔라고. 그리고 요거는 막 이상한 좀 부풀부풀한 흔적은 요 지붕돌을 딱 본돌하고 이제 겹칠 때 접착제입니다. 접착제. 그 당시에 쓰였던 거죠. 그래서 요 드러내 보니까 가운데 이렇게 돼 있어서 요게 이제 꺼내는 겁니다. 요게 사리함. 요 네모난 구멍을 사리공이라고 하고요. 그 안에 사리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판때기 같이 생긴 게 뭐냐? 요게 사리봉영기 기록이죠. 글씨가 써 있잖아요. 오마이갓. 여기에 백제 때 다 써서 넣은 겁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진짜. 그게 이겁니다. 금제로 생 거죠. 사리봉영기. 사리를 봉이니까 이제 높여서 부처님 사리니까 해서 여기에 쏙 썼는데 이게 해석해 보면 쭉 이렇게 돼. 이건 한자니까. 그래서 거기에 여기에 문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선화공주와 서동요죠. 서동요. 선화공주와 그 백제 무왕의 러브 스토리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설화고 이거는 기록이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우리 백제 왕후는 선화공주시다 그래야 되는데 아닙니다. 좌평이 직책입니다. 사택적덕의 딸로서 누구라는 게 딱 나왔죠. 아주 어떻게 해서 재물을 희사하여 가람을 절을 세우고 기해년 정월 29일에 사리를 받들어 맞이하셨다. 그러니까 받들어 맞이 봉영이죠. 기해년 정월 29일이 639년인 겁니다. 서기.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기록이 발견된 거는 반가우나 선화공주와 서동요의 그 히스토리, 러브 스토리가 무참히 깨진 거죠. 이 탑 옆에 그 왕릉, 큰 능하고 작은 능, 쌍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큰 게 무왕이고 작은 게 선화공주라 그랬거든요. 다 이제 뭐 그냥 근거 없는 얘기가 되고 말았는데 그래도 아쉬운 사람은 또 우긴다기보다 이제 또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 그럼 이분이 선화공주가 돌아가시고 두 번째 왕비 아닐까? 또 이러는 겁니다. 아깝죠. 이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선화공주는 바보라지 하면서 그 막 노래를 시켜서 선화공주가 쫓겨나게 만들어서 데리고 와서 결혼했다는 또 우리가 백제와 신라의 뭐 뿌리가 지금 영원함의 갈등이라는 둥 막 이거 사실 그 틀리는 말이거든요. 영원함 백제가 호남만이 아닙니다. 충청도가 원래 백제의 수도가 전라도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함의 갈등을 하는 건 너무 지나친 비약인데 아무튼 이렇게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그냥 이야기로 끝나고 기록은 보니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역사 공부는 재밌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 사리병에는 이렇게 많은 무슨 그 유리 그 당시 이게 뭐 요건 살이죠. 살이 뭐 유리들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거는 뚜껑, 요거는 상체, 하체가 이렇게 분리되고 또 이런 많은 장식들, 꾸밈들 이런 곡옥이라 그러죠. 구부러진 곡옥입니다. 이거 지금 거의 한 박물관에 다 있어요. 다 이거 그 절을 지으면서 부처님한테 공양으로 올린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이제 여기다가 다시 봉안을 했습니다. 2015년에 그래서 그 사리하고 그다음에 그 봉영기 뭐 이런 거 등등 해서 복제를 했죠. 진품은 지금 전시관에 있고 그대로 만들어서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또 20년 수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리한 것까지 다 해서 또 이걸 다시 넣을 때 불교계에서 발언문도 써가지고 여기다가 이거 아마 송월주 스님 같은데 요분이 금산사 스님인데 이렇게 해서 다시 넣은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행사했어요. 불사리 봉안식. 요거는 그때 공사할 때 이렇게 큰 겉집을 짓고 했습니다. 네, 전총무님, 김우건님 어서 오세요. 자, 지금 요거 미륵사지 서탑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최초 탑. 자, 두 번째 백제의 탑 바로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백제계 탑의 모본이죠. 표준정과입니다. 이거.
이거는 정림사라는 절이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래서 정림사지입니다. 정림사지. 정림사터 하면 더 좋은데 참. 정림사는 백제가 사비로 천도한 538년 이후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그 사이에 세웠을 것으로 보고요. 아까 설명한 그 미륵사지 석탑은 목조 건물을 거의 돌로 구현하다시피 한 건데 거기서 하나 더 발전한 게 바로 정림사지 석탑입니다. 요것도 국보고 요것도 세계유산입니다. 그래서 기단이 있죠. 요 아래 기단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1층 몸돌인데 1층 몸돌은 귀퉁이에 큼직한 기둥을 세웠는데 이게 배흘림 기둥입니다. 엔터시스 기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1, 2, 3, 4, 5층 지붕돌을 넣는데 지붕돌이 얇고 널찍한데 끝들이 조금씩 이렇게 한 번씩 톡톡 차줬죠. 그러니까 지붕을 우리가 말하는 지붕을 그대로 만든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한 대로 한마디로 목조 건물을 보는 것처럼 석탑인데 매우 부드럽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백제계의 석탑을 설명할 건데요. 요거 지붕돌 밑에 받침돌을 봐야 돼요. 받침돌이 이렇게 더블로 두 줄씩 있습니다. 다 두 줄씩. 요거는 몸돌이고요. 요게 받침돌이거든요. 받침돌 1, 받침돌 2. 받침돌 1, 받침돌 2인데 받침돌 1은 그냥 네모난 돌이지만 받침돌 2는 우리가 공굴린다 그러죠. 이렇게 부드럽게 네모지지 않게 공굴렸어요. 우리 기와지붕 처마처럼 마치 지붕 밑에 포를 넣듯이 공포나 이런 걸 넣듯이. 그래서 요게 백제계 탑의 아주 특징적인 요소입니다. 정림사지 5층 석탑. 그래서 제가 말하는 백제계라는 것은 백제 석탑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미륵사지하고 정림사지. 그런데 이 탑들을 그대로 빼다 박은 백제 라인의 석탑이 현재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순수 백제계 석탑 또는 이후에 약간 절충이 된 거죠. 백제계가 절충이 된 거죠. 또는 심지어 신라계가 절충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설명하긴 뭐하고 제가 이 순수 백제계 석탑만 한번 좀 알아보죠. 이게 지도 한 장에 다 표현한 건데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하나씩. 다 가보신 걸 거예요. 이게 바로 정림사지에서 멀지 않은 조금 내려가면 그 부여니까 장하리 3층 석탑 보물입니다. 왠지 아까 그 정림사지 5층 석탑하고 닮은 꼴이죠. 3층이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붕 밑에 받침돌이 두 겹이다. 그랬는데 첫째 받침돌 1은 네모지만 받침돌 2는 공굴렸다 그랬죠. 영락 없습니다. 그리고 지붕돌은 얇고 넓으며 끝트리를 살짝 차줬다. 그리고 1층 몸돌들은 기둥돌을 세웠는데 엔타시스 기법, 베을린 기법이다. 이거 그냥 탁 보면 백제탑인지 압니다. 이제 장하리 3층 석탑입니다. 요거는 서천, 비인이라 그러죠. 비인. 서천에 있는 5층 석탑인데 조금 현재는 1층, 2층, 3층 그리고 4층이 아마 날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5층이 여기 너무 작아지니까 아마 4층이 빠지지 않았나.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건 노반입니다. 노반. 그래서 4층만 남아 있는데 명칭은 5층 석탑입니다. 제가 짝수탑은 없다 그랬죠. 요것도 같잖아요. 뭐건 기단이고 기단부터 1층 몸돌 똑같이 기둥돌을 세웠는데 엔타시스 기법. 그다음에 지붕돌을 받쳤는데 두 겹이다. 받침돌 1 네모졌죠. 받침돌 2 공굴렸죠. 지붕 얇고 넓으며 지붕 끝은 차줬다.
이것도 딱 보면 백제탑 이제 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백제탑이네요. 이렇게. 자, 요거는 저희들 지난번에 갑사에서 동학사 넘어갈 때 중간에 있는 소위 말하는 오누이탑입니다. 오누이탑. 정식 지금 명칭은 청량사지. 여기에 청량사라는 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 앞에가 5층 석탑, 뒤에가 7층 석탑인데 요거는 백제계인데 믹스된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것만 보겠습니다. 요게 백제계 순수혈통 백제계 탑이에요. 요것도 1, 2, 3, 4니까 한 층이 무너진 거야. 그죠? 요게 이제 오누이에서 요게 누이고 요게 오빠죠. 오누이 탑인데 마찬가지죠. 기단, 몸돌, 기둥돌 세우면서 엔타시스 기법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지붕돌을 역시 두 겹으로 전부 받쳤는데 지붕돌 1 그냥 네모지다. 지붕돌 2 공굴렸다. 지붕은 층마다 얇고 넓으며 평편하며 추녀를 살짝 차줬다. 닮았죠? 지극히 닮았습니다. 그래서 백제계 탑. 등산 안 하면 못 보는 탑입니다. 이거는. 요 7층 탑은 미륵사지 탑을 닮았다고 하니까 참고로. 자, 김제에 가면은 귀신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 뒤에 3층 탑. 요거는 약간 조금 이제 1층 몸돌 부분하고 기단부가 생략된 느낌, 탁 잘린 느낌이죠. 딴 데는 여기 기단이 또 한 번씩 더 쭉 나갔었는데, 그리고 요 몸돌의 기둥돌이 약간 줄어든 느낌은 있으나 뭐가 이상 없다? 받침돌이 두 겹은 아니고 한 겹이죠. 한 겹으로 줄었지만 받침돌 공굴렸죠. 그 다음에 지붕돌 얇고 넓으며 추녀를 탁 찾았습니다. 귀신사 이거 이제 금산사에서 멀지 않습니다. 김제 귀신사 3층 석탑입니다. 자, 요거는 또 1층이 엄청 커가지고 삐쭉 솟은 느낌인데 정읍에 있습니다. 은선리 3층 석탑. 이렇게 동네 이름이 있는 거는 여기 무슨 절이 있는지가 근거가 안 나와서 그냥 동네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단. 근데 1층이 상당히 높습니다. 1층이. 그러나 역시 밑에 받침하고 지붕돌 보면 백제탑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층이 너무 떼뚝하게 높아서 약간 좀 작품성은 떨어지나 2층 몸돌 여기에 보면 문비라 그러죠. 문비. 그 문 모양을 새겼죠. 이 문비가 문자, 문비자, 문이라는 뜻입니다. 문. 이 문을 열고 안에다가 부처님 사리를 넣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저거는 순창에 있는 순창여고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고 건물인데 그 건물 뒤편에 있습니다. 아마 옛날에 옥천사라는 절이 있었다 이렇게 말로 전해지는데 요것은 약간 이제 좀 섞이죠. 순수한 의미의 백제탑에서 약간 변형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 층급받침 같은 게 생기고 그러니까 변형은 되죠. 그러나 지붕돌이 얇고 넓으며 탁 차준 요것은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에 가깝다. 요것은 제가 볼 때 약간 이제 모양이 조금 변형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요거는 뭐 참고만 하시고 그 앞에 탑들은 진짜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쭉 내려가서 강진 땅끝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월남사지 3층 석탑입니다. 보물인데 백제탑에 전탑이 플러스된 겁니다. 전탑은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할 건데 지붕돌 아래로 지붕돌 위로 거의 대칭이 되는 이런 층이 들어갑니다. 왜? 벽돌로 쌓아야 되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건 벽돌은 아닌데 돌로 쌓았는데 마치 벽돌로 쌓은 것처럼 한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디자인은 기단부 1층 몸돌 쭉쭉 올리고 엔타시스 기법 뭐 그대로 백제 탑 느껴지죠. 거기에 요 옥계석 지붕돌 부분에 전탑이 좀 양식이 들어간 거 그것만 조금 이제 변형이 되고 있다. 이것도 강진에 있는 건데 금곡사 절에 3층 석탑인데 오는 생각보다 손실이 좀 많아요. 아깝지만 손실이 많고 요거는 1층에 네 군데 다 감실이 있고 요 기단이 가만히 보면 큰 돌 4개를 받침돌을 쓴 거예요. 그리고 사이사이를 그냥 이렇게 메꾼 겁니다. 이거는 좀 특이한데 그리고 반대쪽 한쪽은 열려 있답니다. 그래서 막 잡석을 채운 게 보인다는데 아무튼 이것도 변형을 거치는 중이긴 하지만 백제탑의 그 뿌리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저희들 지난번에 진천 답사할 때 음성 거쳐서 갔을 때 음성에 있는 한독약품 박물관입니다. 그 박물관 뜰에 있는 5층 탑이죠. 우리 같이 봤죠. 이것도 딱 보는 순간 백제탑 느낌이 들죠. 요 백제탑입니다. 근데 여기 원래는 익산에 있었다 그럽니다. 익산에. 그러니까 익산에 어느 알 수 없는 절터에 있던 탑인데 그때 일제시대 때 일본인이 이거를 가져가려고 하다가 일본이 패망하면서 그냥 어디 채석장 구석에 버리고 간 것을 아마 한독약품 그 회장님이 구매를 해서 한독약품이 중량교 쪽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있을 때 그쪽에 갖다 놨다가 한독약품이 지금 음성 장호원으로 이사하면서 이제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아마 지금 가장 북쪽에 있는 백제탑의 하나로 꼽히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 말고 중앙박물관에 가면 홍제동 탑이라고 또 있어요. 그것도 백제탑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손을 꼽거든요. 나중에 박물관도 한번 야외 전시장만 목표로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아쉽기는 박물관이 제한적으로 문을 열었는데 6월 14일까지 다시 다 문 닫는다 그러죠. 참 아쉽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우선 아쉬운 대로 백제탑 2개, 그 미륵사지하고 그 정림사지 탑 2개는 오리지널 백제탑입니다. 그 다음에 그쪽 지역에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 산재해 있는 백제계 백제의 탑의 유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탑들 좀 두서없이 알아봤습니다. 이제 신라석탑을 알아봅시다. 신라석탑. 백제가 미륵사지하고 정림사지 2개를 꼽는다면 신라는 분황사지하고 의성에 있는 탑리 5층 탑 2가지를 꼽습니다. 그랬는데 흥미로운 거는 백제탑은 석탑이거든요. 신라탑은 모전 석탑입니다. 둘 다. 스타트가. 흥미롭죠. 좀 특징이 있어요. 모전 석탑이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탑, 벽돌로 쌓은 전탑을 돌을 벽돌처럼 깨서 벽돌 쌓듯이 그 돌을 쌓은 게 모전 석탑입니다. 뭐 줄여서 모전탑이라고도 하는데 둘 다 모전탑입니다. 이건 경주 분황사에 있죠. 좀 네모나고 좀 큼직하고 전에 제가 중국 탑 얘기할 때 정각형이라고 한 거 비슷해요. 근데 아니랍니다. 이게 뭐 6층인가 9층이었답니다. 원래. 그리고 요거는 탑리 5층 석탑 의성에 있는 아주 유명한 데고 이제 신라 석탑을 하나씩 알아봅시다. 자, 분황사 모전 석탑. 분황사 3층 석탑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분황사 모전 석탑. 아예 그 이름에 모전이 들어갔습니다. 국보입니다. 신라 석탑 중 가장 오랜 탑입니다. 원래 9층이라는 설이 있는데 일제시대 때
그냥 수리하면서 지금 모양이 됐다. 그리고 2층과 3층 사이에 이것도 탑이니까요. 거기서 돌로 된 함이 발견됐는데 이게 일종의 사리공이죠. 거기서 역시 여러 가지 그런 부장품들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분황사 건립과 동시에 세웠을 걸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634년 선덕여왕 때로 지금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륵사지 탑은 639년 기록이 딱 나왔잖아요. 요거는 탑에서 기록이 나온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신라 기록들에 분황사가 이때 세웠다 해서 이때쯤 세운 걸로 보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추측이죠. 추측. 물론 엉터리 추측은 아니나 634년 이렇게 기록이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미륵사지가 639년 딱 못을 박았지만 그럼 얘가 더 먼저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전탑이니까 돌을 벽돌처럼 다 깨서 잘라서 그러니까 벽돌 크기로 잘라서 벽돌 쌓듯이 쌓은 건데 그 돌이 흑회색 안산암이라는 돌입니다. 그래서 흑회색. 그래서 이 탑이 좀 검게 보여요. 그리고 1층이 좀 크죠. 큼직한 네 면에 다 이렇게 큼직한 감실이 있고 안에 뚫린 공간에 두 짝의 돌문이 있고 바깥에는 인왕상이 두 개씩 좌우에 잘 조각돼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드나드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여기 계단이나 이런 통로 개념이 없고 실제 사람이 들어가기는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이 네 구퉁이에는 사자가 4마리 돌로 석사자죠. 4마리가 있는데 암수 2마리씩이라고 보는데 한동안은 요 사자가 요게 바다 쪽이랍니다. 경주 간포 꼭 물개같이 생겼다 그래서 바다 쪽을 본다고 얘를 물개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터무니없는 얘기죠. 불교에서 물개를 세운 전무후무합니다. 다 사자입니다. 사자. 다만 암사자다 보니까 갈기가 없고 제가 수차 말씀드렸죠. 이때 석공들이 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말은 들었으되 그러니까 사자를 충실하게 구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분황사 모전 석탑, 신라에서 가장 오랜 탑. 자, 두 번째는 이것도 모전 석탑인데 의성에 있는 탐리 5층 석탑입니다. 역시 국보입니다. 이거는 좀 분황사 탑이 약간 뭐 정자 형태라면 이거는 그야말로 미끈한 5층 탑이죠. 그리고 기단, 탄탄한 기단에다가 1층 몸돌 2, 3, 4, 5. 근데 이것은 전탑이지만 모전탑이지만 전탑처럼 벽돌을 쌓은 건 아니에요. 다 석재를 쌌어요. 다만 그런데 왜 그런 모전탑이라 그러느냐. 지붕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붕의 중심으로 해서 위로 아래로 이렇게 층층을 똑같이 하면 모전탑으로 분류합니다. 이게 벽돌탑의 특징이거든요. 석탑은 이렇게 안 해요. 지붕 자체를 크게 돌 하나로 깎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층층이 하는 것은 모전탑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의성 탐리 5층 탑은 돌로 쌓은 탑이지만 이 지붕의 형식 때문에 모전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층 남쪽에만 네 군데가 아니고 남쪽에만 이렇게 뻥 뚫린 감실이 있습니다. 자, 모전탑은 이게 너무 글씨가 많은데 제가 중요한 거면 읽어 드릴게요. 벽돌 모형으로 가공한 돌. 그러니까 일반 벽돌이 아니고 돌을 벽돌처럼 잘라내는 겁니다. 그걸 모전석이라 그래요. 벽돌을 흉내낸 돌. 그래서 벽돌 쌓듯이 이걸 쌓는 겁니다. 즉 가짜 전탑, 모전탑이죠.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벽돌을 못 만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돌은 잘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전탑이 석탑보다는 약하지만 전탑이나 목탑보다는 강한 거죠. 이 벽돌 전탑은 지금은 벽돌도 튼튼하고 뭐 심지어 그냥 벽돌 한 장이 뭐 몇만 원짜리도 있겠지만 옛날 벽돌은 그야말로 흙을 구워서 벽돌 모양 내기 급급하니까 강도나 그런 것이 좀 약하죠, 아무래도. 근데 이 모전 석탑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 만들기 힘들거든요. 그거 다 돌을 잘라내야 되고 우선. 또 벽돌이나 모전이나 이런 거는 한번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디 구탱이 무너지면 보수도 힘들어요. 그걸 또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나 아무튼 우리나라는 이 돌을 잘 다뤄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그래서 석탑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모전탑도 쉽게 만드는 거야. 다른 사람들보다. 근데 이 모전탑은 A타입과 B타입이 있습니다. 1번 A타입. 돌을 진짜 하나하나 벽돌처럼 잘라서 벽돌 쌓는 거 똑같이 쌓는 거.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모전탑이죠. B타입은 석탑처럼 쌓는 겁니다. 아까 그 의성탑리처럼 석탑처럼 다 쌓되 지붕돌의 위아래가 전탑 양식이라 그랬죠. 이 나머지는 제가 뒤에 사진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뭐 막 어느 탑 예를 들은 건데 하여튼 A탑은 진짜 벽돌하고 똑같이, B타입은 석탑을 쌓듯이 쌓지만 지붕돌에 보니까 그렇더라. 자, 모전탑은 3대 국보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 우선 신라탑 2개 설명드린 게 둘 다 국보라 그랬죠. 분황사 탑 국보, 의성탑리 5층 국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신라탑 3번째 설명드리는 거예요. 영양에, 경북 영양에 가면 산해리에 5층 모전 석탑. 이것도 그냥 이름에 딱 모전이 들어가 있네요. 요거는 조금 좀 특이하다 그랬죠. 제가 정자처럼 요걸 우선 놔두고 요 2개 다 5층 석탑인데 요게 제가 말하는 A타입입니다. 요거는 돌을 벽돌처럼 잘라서 전체를 다 벽돌 쌓듯이 쌓았어요. A타입. 요게 B타입이에요. 석탑처럼 돌로 석으로 그냥 다 쌓고 지붕돌이 위아래가 이 형식으로 됐다는 겁니다. 지붕돌이. 그래서 이건 B타입 모전탑입니다. 쉽죠? 자, 3번째 탑, 경북 영양 산해리 5층 모전 석탑 국보입니다. 모전탑에 국보 3형제가 있다 그랬죠. 3번째입니다. 이게 그동안은 봉감 모전탑이라 했어요. 그 동네가 봉감리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자, 보십시오. 딱 벽돌로 보이시나요? 당겨볼까요? 보이세요? 이렇게 벽돌 쌓잖아요. 하나하나. 다 작은 벽돌 쌓듯이. 이건 진정한 의미의 모전탑입니다. 그래서 벽돌 쌓듯이 다 쌓고 이 지붕, 요게 벽돌로 쌓을 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돌로 쌓으면은 이 모양으로 깎으면 되지만 벽돌은 안 되니까 조금씩 나올 수밖에 없어요. 벽돌 너비를 초과하면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조금씩 나오면서 최장폭으로 다시 조금씩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부 벽돌입니다. 이건 온전하게 1, 2, 3, 4, 5 요건 노반입니다. 노반만 남아있고, 근데 이건 재밌는 게 2층부터는 중간에 이렇게 띠를 하나씩 벽돌을 싸면서 이렇게 벽돌 한 줄을 쭉 내서 데코레이션을 아주 창의적으로 했어요. 재밌죠? 그 다음에 1층은 좀 넓직하게 해서 가운데 이렇게 감실을 냈죠. 그리고 감실 좌우에는 돌기둥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나름대로 조각도 좀 넣고,
기단을 이렇게 돌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A타입 전탑, 국보 모전탑입니다. 자, 요것도 대단한 거 있어요. 제천에. 이건 7층입니다. 아마 제일 크지 않, 신세동 7층, 제천 7층 두 개 같은데, 이 정도 규모는. 제천 장락동에 가면 이렇게, 요것도 벽돌로 다 싼 겁니다. 이제 보이죠? 다 낮게 벽돌입니다. 역시 지붕이 특이하죠. 이렇게 위아래 딱 대칭되게. 그리고 1층 요거는 조금 다른 1층하고 다르게 기둥은 돌로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 감시를 넣는데 양쪽에 남북에 감시를 넣고 문짝도 매달려 있어요. 안에. 약간 이런 건 좀 특이한 게 있죠. 그리고 지붕돌에 보면은 제가 풍경을 다룬다 그랬죠. 여기에 다는 풍경은 뭐라 그랬어요? 풍탁이라 그랬지. 풍탁. 바람이 치는 목탁. 높아서 사람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높아서 여기 위에는 안 보이는데 노반만 있답니다. 여기도. 그랬는데 그 노반에 위에 구멍이 뚫려 있고 연꽃 무늬가 뺑 돌려져 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올라가서. 그냥 그렇게 그런가 보다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탑 전체에 우리가 회를 칠했던 흔적이 있답니다. 요거는 현재 저희가 충북 답사를 하니까 머자나 제천을 가볼 겁니다.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B타입입니다. 의성에 있는 빙산사지, 빙산사라는 절이 있었던 터에 남아있는 5층 석탑 보물입니다. 돌로 5층 석탑을 쌓았는데 지붕이 모전탑 모양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전탑에 들어간 겁니다. 역시 1층 기단에 감실이 있고 이 모서리는 다 기둥 석탑을 세운 거예요. 다만 층급 받침들이 이제 이렇게 4단 5단으로 모전탑을 닮았다. 이 위에 노반만 남은 건 보이죠. 요게 의성 탐리탑하고 판박입니다. 그죠? 요게 의성 탐리 국보 아까 말씀드린 거 두 번째 제가 요게 지금 말씀드린 의성 빙산사지 탑 뭐 닮은 꼴이잖아요. B타입의 닮은 꼴. 그 다음에 요게 이제 A타입의 닮은 꼴이죠. 장락동 탑하고 산해리 5층 모전석 탑하고 B타입의 닮은 A타입의 닮은 꼴. 그 신세동은 왜 제가 설명 안 하냐면 신세동은 모전이 아니고 전탑입니다. 전탑. 요건 다 모전, 가짜 전탑이고 신세동은 진짜 전탑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뒤에 나옵니다. 지금 모전탑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영양에 가면 조금 모양은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생긴 모전탑도 있어요. 5층인데 보면 벽돌로 다 쌌잖아요. 그냥 우리가 요 쓰는 벽돌 그대로 보이죠. 지붕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가운데 감실이 있는데 요건 조금 특이한 거는 요 나무 문짝하고 유리문은 최근에 달았다고 하더라도 요 좌우측 또 상하에 돌로 이렇게 틀을 짜서 놓는데 여기에요 당초문 여기 아주 포인트죠. 당초문이 아주 이쁘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경북 영양을 제가 올 가을에 여기 낙엽 단풍 이때 가면 기가 막히거든요. 전탑하고 모전탑 원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모전탑 시리즈로 경북 영양을 단풍 들 때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주 B타입의 샘플이에요. 이건 그냥 석탑입니다. 그야말로. 근데 왜 모전이라 그러느냐? 지붕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붕돌이 모전 전탑의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칸칸이 올라왔다 한 칸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것은 안동에 있는 요거 물론 지방문화재이긴 한데 제가 설명드리려고 자연석 위에 기단도 그냥 자연석 위에 1, 2, 3 네모난 몸돌 그냥 석탑입니다. 다만 지붕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전탑 할 때 이건 모전탑이네 하는 것을 아까 그 백제탑은 요거 평평하고 밑에 받침대 공 굴린 거 백제탑이네 하듯이 이런 모양 지붕돌은 모전탑이네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수 없습니다. 자, 모전탑이 전탑을 흉내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탑을 알아봐야죠. 도대체 왜 이렇게 전탑을 흉내냈느냐. 전탑, 벽돌탑이 벽돌전자거든요. 전탑, 벽돌탑입니다. 우리나라에 전탑은 5개 있습니다. 지금 5개 딱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세동 전탑. 그래서 요거는 모전이 아니고 전이기 때문에 걔네들하고 비교 안 한 겁니다. 요거 국보입니다. 요거 하나 국보고 4개는 보물이거든요. 근데 요거 제가 국보 16호 불쌍하다 그랬죠. 이 중앙선 철도 일본 놈들이 막아버리고 요 뒤에 그 이씨 종가 종택 칸 좁혀버리고 여기에 아주 용색하게 국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바깥의 도로에서는 토끼굴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 있는 전탑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세동 전탑하고 엔드 4개의 전탑. 근데 안동에 3개가 있습니다. 5개가 우리나라에 5개밖에 없는데 아까 그 하나 신세동 거 하나 플러스 요거는 운흥동. 여기 어디냐면은 안동역입니다. 안동역에서 노래 나오죠. 안 오는 걸까 못 오는 걸까 그 안동역에 있습니다. 5층 탑인데 이건 진짜 벽돌로 싼 겁니다. 그리고 층마다 이렇게 감실이 모양을 내놨는데 2층 감실에는 이렇게 또 그리고 요거는 가만히 있어. 이거 설명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선 제목만 하고 뒤에 설명할게요. 요거는 조탑리. 이 탑이 있어서 동네 이름이 조탑리입니다. 근데 요거는 아직까지 공사하고 있어. 우리가 3번을 갔는데 3번 다 공사 중인 탑입니다. 그 가림막 쳐놓고 공사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주 신륵사에 있는 탑. 신륵사 다층탑이라는데 이게 몇 층인지 확실치 않아요. 이런 탑도 사실 원형이 이대로였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원형이 많이 변했을 걸로 보죠. 요거는 대구 칠곡, 그 대구 위에 칠곡 송림사 5층 탑, 요거 전탑입니다. 요것도 공사를 막 맞춰서 요것도 몇 번 가서 공사하느라고 못 봤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 공사 끝내고 아주 깔끔하게 봤죠. 요거 4개 하고 신세동 탑해서 5개 전탑인데 아이고 이거 그냥 끝났네. 이상하다. 전탑 설명이 어디 있는데 자 20분이 됐네. 그럼 오늘 여기서 그냥 마치고요. 그 백제탑에서 신라탑까지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저쪽으로 카메라 옮겨서 인사드리고 오늘 수업을 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시에 마칠 수 있겠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옮겨서 다시 저쪽을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 당겨서 제가 잘 보도록.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 탑에 대해서 했는데 삼국시대에 불교가 들어왔잖아요. 고구려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빼고 백제와 신라의 탑을 했는데 한 200년간은 목탑이 있었는데 백제는 목탑이 남은 게 없다. 신라는 그 황룡사 9층 탑하고 법주사 팔상전 남아 있는데 그거 설명하고 석탑은 백제계 탑 쭉 설명드렸고 신라계 탑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라계는 모전탑하고 전탑 위주로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통일 신라로 넘어갑니다. 백제와 신라가 없어지고 통일 신라로 넘어가면서 이제 백제의 탑이 정림사 탑이 모본이듯이 통일 신라의 탑은 불국사의 석가탑으로 이제 샘플이 됩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탑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상세하게 한국탑 2편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지금 코로나 상황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마스크 꼭 쓰시고 한 분도 코로나 근처에서 위험한 일 없도록 무사히 계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제가 출석 안 부르신 분이 있나 한번 보고, 아유, 김호성님 오래간만입니다. Long time no see. 네, 고맙습니다. 조금 뭐 이렇게라도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자, 끄겠습니다.